네, 이번에는 경찰청 출입하는 김다연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물론 앞서서 살펴보긴 했습니다만은 우선 부경장에 대한 수사 상황부터 좀 정리를 다시 해볼까요? 네, 전해드렸듯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잠시 뒤 오후 2시 반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구체적인 혐의명은 직무유기, 또 공전자 기록 위작 행사,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쉽게 말해서 장미란 씨 사건을 포함해서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연락이 닿은 것처럼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인데요. 앞서 경찰은 부경장을 긴급 체포했는데 법원이 긴급성 요건을 인정하지 않아서 석방이 됐습니다. 소재가 확인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정식 영장을 통해서도 충분히 체포할 수 있다라는 취지였던 걸로 해석이 되는데 따라서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오늘 구속심사에서 혐의 소명 정도,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에 대한 판단이 정식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이와 별도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에 대한 부검도 오늘 진행이 됐습니다. 오전 11시쯤 마무리가 됐고요. 정확한 신원 또 사망 원인이 확인될 텐데 경찰은 아직까지는 범죄 혐의점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부경장이 처리한 다른 사건들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경찰이 이 다른 사건들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요? 네, 장미란 씨 외에도 부경장이 사건을 허위 종결한 60대 남성의 사례가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가족이 재신고한 뒤 실종 5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부경장이 지난해부터 처리한 실종 사건은 이 두 사건을 포함해서 300건 가까이, 정확히는 29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들을 다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점검 범위도 제주를 넘어서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 경찰청에 실종 사건 처리 현황을 파악하라라고 지시를 했고 전국 단위 점검은 오는 11월까지 진행이 될 전망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부경장이 어떻게 혼자서 이런 식으로 사건을 종결을 할 수가 있었던 건가요?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처리할 때 당연히 담당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검토를 받습니다. 네. 문제는 전산상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에서 사건을 해제하는 건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혼자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유재성 청장 대행도 어제 국회에서 이번 사건이 개인의 일탈이냐 시스템의 문제냐라고 묻는 질문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경찰청도 어제자로 본격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이 부경장 개인뿐 아니라 지휘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인데요. 오늘 오전에는 제주 서부경찰서 지휘라인 4명 전원을 대기 발령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현직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이렇게 4명이 대상이었는데 최초 신고 이후에 인사로 서장이 교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현직 서장 모두에게 지휘 책임을 물은 거고요. 다만 대기 발령은 징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직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입니다. 네. 자, 개인과 시스템 복합적인 문제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제 경찰이 시스템을 손보기로 했는데 이 정도면 같은 그런 상황을 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경찰이 내놓은 대책을 좀 살펴보면 크게 2가지 정도가 추려집니다. 아까 언급드린 전산 시스템의 경우 관리자 승인 절차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담당자가 해제를 요청하면 과장이나 팀장급 관리자가 그 입력 내용이랑 지난 보고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보고 해제를 하면 최종적으로 사건이 해제가 되는 건데요. 시스템 개편까지 1달 정도 걸릴 것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공백기가 있는 만큼 이제부터는 형사과장에게 시스템상에서 해제를 할 때는 별도로 서면 보고하도록 전국 경찰관서에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이 와중에 또 실종자와 통화했다거나 CCTV 확인했다라고 허위 보고하면 어떻게 걸러내냐라는 의문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예. 자, 경찰청을 출입하니까 지금 경찰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장윤기 사건에 이은 대형 위기에 상당히 침체된 분위기입니다. 버닝썬 사태 이후 조직 분위기가 이렇게 침울해진 건 처음이다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네. 조심스럽지만 동시에 실종 업무의 특성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내부 취재를 해보면 실종 수사 업무가 이 조직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선호 업무로 인식이 되는 듯 합니다. 실제 위험 상황뿐 아니라 단순 미귀가나 연인이나 채권 관계 등을 이유로 소재 확인을 시도하는 전화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예. 물론 이런 업무 환경이
허위 종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정당화될 수도 없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취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경찰청장 대행 체제입니다. 언제 교체될지 모르는 리더십에 힘이 실리기 어렵고 따라서 일선의 긴장감도 떨어질 수 있다는 내부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번 사안을 단순 기강 문제라고는 볼 수 없지만 2년 가까이 부재한 지휘 체계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장윤기 사건도 그랬고 지금 이번 제주 실종 사건까지 연달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지금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장윤기 사건은 피해자 부친이 경찰이고 광주 지역 경찰관 유착, 수사 공정성이 문제였고 제주 사건은 실종 신고에 대한 초동 대응 또 사건 관리 허점이 드러난 사안이었죠. 사건의 성격은 다르지만 일선에서 잘못된 사건 처리가 이뤄졌을 때 상급자가 제때 발견하고 바로잡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결국 핵심은 내부 통제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 회의를 지적하며 경찰 개혁기구 구상을 주문한 상태입니다. 예. 어쨌든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시스템을 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김다연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